세 번째 질문은 블록체인 분야로 업계로 옮긴 후에 연봉이 줄었다. 근데 두 분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처우나 뭐 근무 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건데 맞나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 급여가 상당히 높죠. 일반 직원,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뭐 곱절로 높으니까. 그리고 보너스도 잘 나오는데 이 업계는 스타트업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조인했을 때는 19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었어요. 그 기본 급여가. 대신에 이제 그 보너스랑 지분이 충분히 만회를 했죠. 장혁 씨는 어땠어요? 네, 이제 저도 뭐 감사하게도 저희 사업이 잘 되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좋은 시장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연 찔질 않았었고요. 스타트업은 확실히 자기 할 역할을 잘 찾으면 그만큼 회사에 챙겨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뭐 5명이라고 치면 한 명이 빠지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모건스탠리 정말 큰 은행들은 그냥 뭐 시장에 뽑을 사람 그렇게 많은데 다 전문가들이고 너무 쉽게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들어갈 때 급여가 얼마다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본인이 잘하는 게 뭐고 거기 가서 확실히 애드밸류가 있을 건지 이것만 채우면 사실 급여 같은 거나 뭐 그 지분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너스도 사실 증권 뭐 이게 전통적인 금융 쪽은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우리 팀이 잘 못하고 회사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은 보너스가 내가 한 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은행의 보너스는 항상 한 만큼 안 나옵니다. 네, 그 위에서 숟가락을 얹어놓은 임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보너스 캡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 수익의 몇 프로 이상은 안 나가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다 분배를 하니까 업사이드가 없다는 거에 상당한 매력을 저는 느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사실 마켓이 이 블록체인 아니면은 이제 가상 화폐의 마켓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지금도 괜찮은가요? 안 좋다는 거는 상당히 가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이 좋은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네트워크의 활성도나 거래량 혹은 생성된 주소 수, 거래 건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11년밖에 안 된 자산인데 몇백 년 된 주식이랑 비교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위험 수용도는 다들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인보다 높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럼 두 분은 이제 스타트업은 사실 정해진 일과는 없지 않나요? 일과가 어떤가요? 트레이더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당하는 친구들이면은 그 전날 미국이랑 유럽에 뭐 있었는지 숙지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그 당일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좌우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은 되려 환처럼 24시간 쉬질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저희가 뭐 야간 근무 끝났다고 해가지고 코인이 거래가 더 이상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 동향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황은 계속 업데이트를 받고, 이제 저는 트레이더로 하다가 요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스터디랑 프라임 브로커리지 쪽으로 전업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영업을 하는 게 많은 일과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장혁 씨. 데일리로 하는 업무는 이제 트레이딩이 메인이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지죠. 아침 팀, 오후 팀 이렇게 해가지고 코인 시장이 24시간 움직이니까 언제 바빠질지 예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뭐 클라이언트가 전화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또 놓치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항상 장이 신경 쓰이는 거는 있고요. 아까도 네. 뭐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메시지가 가면은 15초 룰이 있다면서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세일즈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이 항상 빠르면 고객들이 자주 찾아온다.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이건 뭐 증권사에서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트레이딩은 그렇고 사실 스타트업, 새로운 업계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돼요. 컨퍼런스나 큰 행사들 계속 가가지고 명함 계속 돌리고
이 전체 매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네. 네. 회사 종류들이 되게 많을 텐데 누가 좀 잘하고 누가 좀 똑똑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놓고 이제 친해지면 뭔가 필요할 때 누가 딱 물어보면 되고 그 시장의 정보나 이런 것도 되게 빨리빨리 받을 수 있고 그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창영 씨는 아이돌 스타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교육 업무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만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그 할머니를 이렇게 스마트폰 가르친다고 비교를 하자면 거의 똑같아요. 처음부터 다 설명드려야 되고 뭐 1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다 설명드리고 저희가 왜 이걸 좋게 보는지 저희의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네. 성격 좋은 애들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인 상대로 기관으로, 네. 네, 리테일 개인으로.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여쭤볼 텐데, 블록체인 분야로 이직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가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까 승준 씨께서는 추천한다. 먼저 한번 추천한다 얘기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새로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전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돈을 쫓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좋았으나 나중에 가서는 사실상 이게 그 족쇄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연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갈 생각 못 하고 블록체인은 그래도 지금에서는 신생 산업이고 그리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가격만 봤을 때는 이게 골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 뒷단에서 개발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 지갑 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너무 안전한 거를 찾는 것보다는 좀 젊었을 때 칼자를 한번 뽑아보고 휘둘러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제가 골프를 안 치는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골프는 지금 안 치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도 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 뭐 웨이크보드나 스노보드 이런 거는 여든 데서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나중에 가서 안전한 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 박진감 넘치죠. 가격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널뛰기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업계는 항상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내 역할이 이거고 그럼 지원해야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업계고 특히 스타트업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2018년부터 없어진 블록체인 크립토 회사들이 되게 많고 그런 리스크는 확실히 있어요. 장점은 좀 경력이 있고 이러면 역할이 커지니까 본인이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누가 뭐 이거 해라 전혀 없었고 이거 해보고 싶은데 파트너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질러볼 수 있는 거죠. 좀 큰 회사 가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특히 그 취직 준비생들한테는 어릴 때는 좋은 멘토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멘토를 찾을 확률이 큰 회사 가면 훨씬 높은 것 같긴 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많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근데 스타트업 가면 정말 좀 보스만 잘 안 걸리면 되게 어려운 신입생활을 해야 되니까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도 블록체인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큰 데를 가는 걸 권장을 하신다.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보면은 크게 구분을 했을 때 이제 거래소 쪽하고 그리고 개발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소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그 거래량을 가장 많이 찍어내는 데가 거래소고 P2P보다는 아직까지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돈이 흐르는 그 길에 있으면 돈을 벌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프로젝트들 보면은 이제 저도 계속 마켓이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는 모니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는데 사실 2016년, 2017년, 2018년 초까지 나왔던 그 프로젝트들 중에 한 90%는
스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프로젝트들을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캠의 종류들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보면 일부러 그냥 들고 튀려고 하는 팀들이 있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 자기네 예상한 속도가 안 나오고 돈이 이제 부족해서 그냥 정리가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테크 쪽이던 그 가상화폐 쪽이던 브랜드 네임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구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프로젝트예요. 옛날에 되게 핫했던 프로젝트. 그러면 이 사람을 조금 더 기억하게 되거든요. 취직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케이, 거래소를 가겠다. 그러면 거래소 중에 제일 유명한 데를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뭔가 레주메 그 이력서를 좀 채워주고 다닐 때도 명함이 뭔가 기억이 남으니까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하면 될까요? 코딩을 좀 알아봐라.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좀 이해하는데 좀 공부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퍼블릭 블록체인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던 게 교과서에는 없어요. 위키피디아 가도 잘 안 나와요. 뭐 짧은 역사지만 이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자료들이 쉽게 안 나와요. 되게 좀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되는 건데 이런 노력만 좀 하면 이미 그냥 평균 사람보다 훨씬 많이 이해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노력이 계속 있어야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계속 마켓은 진화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기술도 발전을 하고 네. 있고 업계 트렌드가 정말 한 뭐 분기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빠를 때는 한두 달밖에 안 가고 잘 나가는 회사들이 그냥 한 번에 뒤집어지고 이 시장 분위기가 되게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취준생들이 예를 들어서 창영 씨를 찾아와서 나 좀 알려달라, 교육 좀 해달라 그러면은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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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직접 거래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지갑 한번 써보고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니까. 포커도 돈 놓고 쳐야 재밌죠. 돈 없이 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오승준 씨와 양창윤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